재미교포 프로골퍼 케빈 나가 전 약혼녀와의 파혼 소송으로 주목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케빈 나는 누적 상금은 무려 3천만 달러. 월드클래스 탑골퍼인 만큼 호화로운 삶으로 눈길을 모았다. 지난 6일 방송된 TV조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에서는 케빈 나와 지엔나 부부가 출연해 결혼 4년차 부부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딸 여양이 있으며 지엔나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다. 전세기를 타고 등장한 케빈 나 가족이 의전 차량을 타고 초호 저택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담겼다. 하지만 방송 이후 케빈 나 부부의 섭외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케빈 나는 지난 2014년 파혼으로 구설에 올랐다. 케빈 나 전 약혼녀 A씨는 케빈 나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014년 케빈 나의 전 약혼녀 A씨는 일방적인 파혼을 당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케빈 나와 1년 6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으며 결혼식을 예정한 상태에서 전화로 파혼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빈 나는 투어 기간 받는 스트레스를 나와의 성관계로 풀어왔다면서 실증이 나자 버림받은 기분이 든다고 항변했다. 이후 2015년 재판부는 케빈 나에게 총 3억 1,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방송 직후 일부 시청자들은 케빈 나가 과거 약혼녀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며 논란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케빈 나를 만나 약혼 후 1년여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며 그러나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에서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케빈 나는 2013년 여성 A씨와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나 그해 말 약혼했다. 두 사람은 2014년 11월 결혼하기로 했지만 케빈 나가 파혼을 선언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A씨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케빈 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성노예의 삶을 살다가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케빈 나가 모든 스트레스를 성관계를 요구하며 풀었다며 1년간 성노예의 삶을 살았고 실증나자 버림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6년 서울고등법원 가사일부는 케빈 나는 A씨에게 3억 1,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가사일부는 2016년 5월 케빈 나의 전 약혼녀 A씨가 나씨와 부모를 상대로 파혼에 따른 피해를 물어내라며 낸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나씨가 총 3억 1,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3천만 원, 약혼 과정의 재산상 손해에 따른 배상금 1억 2,400만 원을 인정했다. 나씨 상금 소득의 재산 분할을 인정해 1억 6,200만 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혼 관계 기간에 나씨의 PGA 경기에 동행하며 뒷바라지한 점 등을 보면 상금 소득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내의 마 측은 케빈 나 부부의 출연과 관련한 논란을 인지한 상태며 내부적으로 논의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케빈 나는 1991년 미국 이민 후 골프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4년 최연소로 퀄리파잉 스쿨에 합격해 PGA 투어에 데뷔했다. 최경주에 이어 역대 한국인 골프 선수 중 두 번째로 PGA 투어에 진출한 인물이다. PGA 세계 랭킹 33위이며 누적 상금은 3천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 2014년 케빈 나의 전 약혼녀 A씨는 일방적인 파혼을 당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케빈 나와 1년 6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으며 결혼식을 예정한 상태에서 전화로 파혼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빈 나는 투어 기간 받는 스트레스를 나와의 성관계로 풀어왔다면서 실증이 나자 버림받은 기분이 든다고 항변했다. 이후 2015년 재판부는 케빈 나에게 총 3억 1,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방송 출연으로 케빈 나가 화제에 오르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불미스러운 사생활로 곤욕을 치른 사건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케빈 나는 2014년 전 여자친구와 문제로 파혼 구설에 휩싸였다. 케빈 나 전 여친 A씨 주장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로 만난 둘은 2013년 12월 약혼했고 PGA 투어를 함께 다니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케빈 나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A씨가 케빈 나에게 낸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용의 일부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비밀리에 사람을 만나고 어느 순간 되면 파혼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그는 너무도 뻔뻔해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투어 기간 함께 다니면서 술도 담배도 그 어떤 여가 활동도 많지 않은 그는 모든 스트레스를 성관계 요구하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1년 동안 저는 성노예 삶을 살았고 그가 실증을 내자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피해자가 더는 없기를 바라서 그의 파렴치한 행동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서울고등법원 가사 1부는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에게 케빈 나가 3억 1,600만 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현재 온라인은 케빈 나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다. 나상욱 파혼, 케빈 나 결혼 서기, 케빈 나 부인 등이 오르내리며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청자들은 케빈 나 과거 문제를 거론하며 가족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해당 방송 출연 자격을 운운했다. 케빈 나의 등장에 논란에 휩싸이면서 아내의 맛 제작진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미국 PGA 투어에서 활약하던 브래드 팩슨이라는 선수가 있다. 드라이버 거리 152, 그린적 중률 152 정도의 선수였는데 퍼트가 1등이라 사는 게 나쁘지 않았다. PGA 투어에서 8승을 하고 20년 넘게 롱런을 했다. PGA 투어 광고 모델로도 나왔다. 비슷한 선수가 있다. 재미교포인 케빈 나다. 팩슨처럼 롱게임은 그리 좋지 않다. 올 시즌 드라이브샷 평균 거리 285야드로 188이다. 거리가 짧은 선수는 정확도가 매우 뛰어나야 버틸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63.6%로 55위다. 아이언샷 정확도를 뜻하는 그린 적중률은 62%로 172위다. 그런데 홀에 가까이 가면 확 달라진다. 그린 주위에서 얻은 이득은 라운드 평균 0.69타로 2위다. 퍼트로도 0.33타를 벌었다. 종합하면 케빈 나는 라운드 평균 티샷으로 0.57타를 손에 받고 외지와 퍼트로 1.02타 이익을 봤다.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그렇다. 극단적인 해가 2011년이었다. 그는 티샷에서 얻은 이득에서 186명 중 184등이었다. 그린 주위 쇼트게임에서는 1위였다. 최근 10개 시즌 동안 그는 그린 주위 쇼트게임 부문 1위 2번, 2위 1번, 4위 1번을 했다. 2015년엔 벙커샷 1위였다. 외지를 들면 케빈 나는 최고의 선수가 된다. 미국 PGA 투어에서는 이른바 스코어링 클럽인 퍼터와 외지를 두고 생계를 책임지는 클럽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8세 때 미국으로 간 케빈 나는 밥주걱이라고 했다. 케빈 나는 이 밥주걱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PGA 투어에서 상금으로 번 돈은 2,533만 달러다. 통산 우승이 딱 한 번뿐인 것을 고려하면 놀랍다. 데이비드 듀발, 파드릭 해링턴, 그레이엄 맥도웰, 샬 슈워첼 등 메이저 우승자보다 많이 벌었다. 케빈 나의 형인 나상현 해설위원은 동생이 처음 골프를 배울 때는 다양한 구질의 샷을 치는 것이 중요했다. 이후 투어 흐름이 장타적으로 변했으나 스타일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 반면 거리가 부족해 쇼트게임의 강자가 됐다고 말했다. 케빈 나는 타고난 손의 터치감도 탁월했고 환경도 좋아 어려서부터 그린 주위에서 놀 수 있었다. 나 위원은 틀에 박힌 메커니즘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재미있게 놀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통하는 자신만의 감을 익혔다. 샌드위치와 러브웨지는 그루브가 달아 1년에 몇 개씩 바꿀 정도로 쇼트게임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2004년 PGA 투어에 입성해서는 노장 선수에게 찾아가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선수들끼리는 영업 비밀을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나 케빈 나는 당시 흔치 않은 20대 초반 루키여서 귀여움을 받았다. 케니 페리, 마크 오메라, 더피 월도프, 프레드 펑크 같은 은퇴를 앞둔 선수들이 아들뻘이라 생각했다.
케빈 나는 주로 60도 웨지를 쓴다. 그린의 여유 공간, 경사는 물론 바람 방향, 잔디 종류, 결등을 고려해 탄도를 조절한다. 백스핀뿐 아니라 사이드 스핀도 마음대로 먹인다. 왼쪽이 낮은 지형인데 핀이 우측 구석에 꽂혀 있다면 더 오른쪽에 떨어뜨려 굴러내려오게 할 수는 없다. 이럴 때 왼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오른쪽 스핀을 걸어 공을 홀 근처에 세운다. PGA 투어에서는 필 미켈슨이 가장 화려한 웨지 플레이어로 알려져 있다. 매트 쿠차, 짐 퓨릭, 잭 존슨 등도 쇼트게임의 귀재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 카메라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멋진 장면만을 편집해서 보여준다. 실속은 케빈 나도 만만치 않다. 나상현 위원은 미켈슨이 손 감각은 천부적이다. 그러나 스윙 메커니즘이 좋은 것은 아니어서 실수도 한다. 통계에서도 드러나지만 케빈 나는 쇼트게임 톱5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자기 동생 칭찬한다는 비판을 받을까와 좀 줄여 말한 듯도 하다. 통계로 보면 케빈 나가 거의 최고다. 젊은 선수들이 가끔 그를 찾아와 제발 부탁이니 30분만 쇼트게임을 가르쳐달라고 한다. 케빈 나는 그러면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면서 안 가르쳐준다. 그들은 긴 드라이버를 갖고 있지 않은가. 투어 15년 차인 케빈 나의 성적은 우승 숫자를 제외하면 훌륭하다. 364경기에 나서 246경기 컷을 통과했다. 25위 이내에 121번, 톱 10에는 62번 들었다. 통산 톱10 확률 17%는 A급 선수의 수치다. 케빈 나는 2위를 9번 했고 3위를 8번 했다. 나상현 위원은 포기하지 않고 턱걸이로라도 컷을 통과한 뒤 3, 4라운드에 있는 힘을 잘 한타 한타 줄여 얻은 결과라고 말했다. 케빈 나의 철학이 얇고 길게 만은 아니다. 40세가 되면 은퇴하고 싶어 한다. 17세부터 프로 생활을 했으니 할 만큼 했고 아이가 자랄 때 옆에 있고 싶다는 것이다. 요즘 젊은 선수들이 너무 멀리 치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50세가 되면 시니어 투어에 다시 나서고 싶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거리 고민도 많다. 나 위원은 이 정도로는 상위권에는 올라도 우승은 어렵다 싶어 지난해부터 거리를 늘리기 위한 스윙 교정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가 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러나 285야드의 드라이버로 273억 원을 번 것을 보면 지금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